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평소에 저는 지하철을 타고 퇴근할 때나 집에서 설거지나 청소 집안일을 할 때마다 라디오처럼 다른 분들의 사연을 즐겨 듣고 있었습니다. 항상 말도 안 되는 못된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시댁이 좀 짜증나긴 해도 저 정도는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신혼 초부터 어머님과 약간의 기싸움은 있어 왔었고 그래도 집안 어른이라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제가 참고 양보하며 살았었는데 얼마 전 드디어 터질 것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오기 한참 전에 저희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지금 시댁에는 시어머니가 혼자 계신 상황이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옛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놓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킨다거나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면서 몸을 피곤하게 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대신에 어머님께서는 말로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진을 다 빼놓는 스타일이십니다. 어머님에게 지금까지 입으로 당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고 한때는 우울하고 불면증도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운이 정말 좋게도 결혼하자마자 몇 달 만에 첫째 아이를 바로 가질 수 있었고 첫째 낳고 육아휴직을 하는 도중에 둘째까지 바로 임신하게 되어서 2살 차이로 두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도 계속 집에서 육아휴직을 연장하며 지낼 수 있고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보통의 직장인이었다면 눈치도 보이고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공무원 신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한 달에 겨우 이틀 쉴 정도로 시간이 없고 굉장히 바쁜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친정부모님 도움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부탁드릴 수도 없었죠. 차라리 제가 육아휴직을 풀로 쓰면서 혼자 아이 키워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집에서 두 아이를 동시에 키우면서 살았었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평소에 말이 정말 많으세요. 전화통화를 한번 했다 하면 1시간은 기본이고 조금 이야기가 늘어진다 싶으면 2시간을 넘어 3시간을 붙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마냥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닌데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애들도 봐야 했지만 어머님이 한번 수다를 떨면 전화를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옆에서 애가 울고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서도 어머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시간을 들여 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소리도 아니에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험담을 하시고 특히 어머님께서는 할 말 못할 말 구별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듣는 사람 기분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저한테까지 상처가 될 만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였어요. 친정부모님 식당 음식이 입에 안 맞고 맛이 없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시고 제가 좋은 대학 못 나오고 지방국립대 나온 것이 콤플렉스인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 닮아서 머리가 나쁘면 어쩌냐고 하신 적도 있는데 그런 말들이 전부 쌓여서 나중에 상처로 남더라고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갖게 되었던 우리 부부의 첫 아이는 딸이었어요. 그때 어머님께서 정말 많이 실망하셨고 대놓고 딸이라서 아쉽다는 말을 숨기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집안의 둘째라서 먼저 장가간 아주버님이 있었는데 그쪽도 딸 하나 낳고 둘째 계획이 없다 하셨기 때문에 제 첫 아이가 딸이라서 많이 서운해하셨죠. 처음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을 때는 아직 아이 성별이 나오기 전이라서 얼마나 호들갑을 떨면서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아들인 것 같다. 나도 드디어 남들처럼 손자를 보나 보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가 제가 임신한 걸 축하하려고 시댁에서 아주버님네 부부와 다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어머님 입방정 때문에 제가 형님 눈치를 보느라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은 첫째가 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몇 주 후에 병원에서 딸이라고 알려주었고 하도 어머님이 설레발을 떨어놓은 것 때문에 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오고 그때 딸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찌나 실망을 하시던지 괜히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어머님 눈치를 보느라 혼났습니다. 나중에 저희 첫째가 태어나고 어머님이 두 눈으로 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저랑 남편 보는 앞에서 다른 친구분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애 방금 낳았어. 또 딸이지 뭐. 우리 집안 며느리들은 죄다 딸밖에 낳을 줄 모르나 봐. 너네 며느리들은 낳았다 하면 아들인데 며느리 좀 빌려주면 안 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정말 해도 너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한테 애 봐달란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면 내가 좀 봐주려고 했는데
딸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어차피 어머님에게 아이 맡길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괜히 그 말 듣고 서운한 마음만 더 크게 들었어요. 첫째 아이 낳고 나서도 어머님은 저와 저희 딸에게 한동안 신경조차 쓰지 않았고 애 낳느라 고생했다고 용돈 같은 건 기대도 안 했지만 미역국조차 끓여주신 적 없더라고요. 첫째 낳고 집에서 혼자 애 보면서 육아휴직을 하던 중에 11개월 만에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님에게 둘째 가졌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어머님이 깜짝 놀라서 하신 말씀이 제게는 또 하나의 큰 충격이었죠. 뭐? 벌써? 안 돼. 너 첫째 낳은 지 1년도 안 됐잖아. 지금 둘째 가지면 보나마나 딸이야. 첫째 낳고 1년도 안 지나서 바로 둘째를 갖게 되면 뱃속 아이 성별이 첫째를 따라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나마 몇 주 지나서 병원에서 둘째는 아들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딸은 싫고 아들이 좋아서 기뻤던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아이 성별 문제로 어머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우리 집에도 아들 손주가 생겼다면서 온 동네방네 전화를 하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키가 160이 조금 넘고 몸무게는 40kg 초반일 정도로 날씬한 체형이었는데 결혼하고 신혼생활 때 체중이 조금 늘었고 아이를 둘이나 연달아서 낳다 보니 몸이 많이 불어나 버렸어요. 아이 낳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어느 정도 애들 키워놓고 나면 저도 운동을 해서 살을 뺄 생각이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몸을 보고 한심하다는 듯 빨리 살 빼라는 말씀을 매일마다 하셨어요. 저희 형님은 저보다 키도 조금 더 크고 아직까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을 낳자마자 바로 둘째는 없다고 선언하더니 꾸준한 운동으로 결혼하기 전처럼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아주버님이 집안의 장남인데 저희 형님에게 아들 하나는 낳아야 하지 않겠냐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지만 형님도 이미 시어머니에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라 어머님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반면에 저는 3년에 걸쳐서 2번의 출산을 하고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육아와 살림만 하면서 지내다 보니 아직도 15kg 정도 몸무게가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전까지 손자 타령을 그렇게도 하면서 아들 낳으라고 성화를 하던 시어머니가 지금은 저보고 살 빼라고 난리시고 형님한테는 몸매 관리 잘해서 이쁘다며 대놓고 두 사람을 비교하고 저를 손가락질 하셨어요. 언젠가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이 하시던 말씀이 첫째 며느리는 뭘 걸쳐도 다 이쁘니까 나중엔 내가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맞춰줄게. 둘째는 너는 살 빼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다. 남편과 아주버님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었더니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도저히 밥이 입으로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듣다 못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아니, 엄마는 왜 밥 먹는 사람한테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소리를 버럭 지르는 바람에 온 식구 밥 먹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어머님도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고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끝까지 자기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결혼하더니 엄마가 아니라 지 마누라 편을 들고 있다면서 자기 할 말만 하시더라고요. 원래 저는 연애하던 시절부터 남편이랑 크게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남편과의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또 그런 감정에 골이 깊어지다 보면 싸우는 날도 많아지곤 했었어요. 물론 남편과 조금 싸우더라도 금방 화해하고 서로 미안하다 하고 풀긴 했었지만 이러다가는 괜히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제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남편도 더 이상 자기 엄마 때문에 가족들이나 형제들끼리 분란 생기는 것이 싫다고 하면서 앞으로 어머님이 제게 하는 연락은 전부 받지 말고 자기가 중간에서 알아서 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서운했던 일들을 전부 다 잊으라고 되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님 때문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오죽했으면 아이들 데리고 친정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살다 올 생각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모 때문에 남편과 따로 떨어져서 산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아서 참고 살고 있었는데 드디어 중간에서 직접 나서준다는 남편 덕분에 한시름 덜게 되었어요. 정말 그 이후로는 남편이 잘 막아줘서 그런지 시어머니에게 직접 연락 오는 일도 거의 없었고 저도 두 아이들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살도 5kg 정도 더 빠졌기 때문에 어머님을 만날 일이 있어도 살 때문에 잔소리 듣는 일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머님의 막말을 들은 사람 중에 사과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물론 저한테도 사과하신 적이 없었고 본인 잘못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 못하시면서 항상 남 탓부터 하시는 분이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제가 조금 스트레스 받고 끝나는 정도의 일이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정말 결정적이다 싶을 정도예요. 저희 결혼할 때 남편이 신혼집을 구하면서 현금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원래 살고 싶던 집이 6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면서 부랴부랴 다른 집을 찾았지만 그쪽도 상황은 비슷했었죠. 남편이 가지고 있던 현금과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합쳐도 도저히 아파트로 들어가는 건 무리였고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판이었어요. 제가 혼수에 쓰려고 갖고 있던 현금 2천만 원을 보태도 답이 나오지 않자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말을 한번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그때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여윳돈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고 시어머니가 선뜻 3천만 원을 빌려주신 덕분에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고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겨버린 저희로서는 어머님 도움이 없었더라면 많이 힘들어질 뻔했었어요. 물론 그냥 준 돈은 절대 아니었고 우리가 결혼해서 갚아야 하는 돈이었지만 빌려주신 것이 어딥니까? 하지만 그 뒤로 제가 어머님 만나뵐 때마다 그때 빌려준 3천만 원을 가지고 생색이라는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부리시더라고요. 니들은 나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했다. 길바닥에 나 앉을 뻔한 거 내가 구해준 거야. 당연히 감사한 일이었고 그 정도 생색은 내실 법도 한 일인데 듣는 입장에서 한두 번 하셔야지 얼굴 볼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하시니까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당장 목돈이 없으니까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갚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갚으라며 급할 거 없으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하실 거라면 다음에 언급이라도 안 하시면 좋은데 또 얼굴 볼 때마다 자기가 돈 빌려준 덕분에 니들이 따뜻한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라며 본인 공치사를 하셨어요. 결국 남편과 제가 어머님 돈을 갚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따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제가 신혼생활 중에 임신을 하는 바람에 첫 해 1,000만 원은 갚았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겨우겨우 작년에 500만 원을 더 갚아서 어머님 돈은 1,500만 원이 남은 상황이었죠. 이자라고 하긴 뭐하지만 결혼한 뒤로 매달 용돈도 30만 원씩 드렸기 때문에 공짜로 어머님 돈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따지고 보자면 아주버님 결혼할 때는 어머님께서 1억 정도 되는 돈을 집 사는데 보태라고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지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3천만 원 빌린 것도 열심히 갚아나가는 중이잖아요. 그래도 그쪽은 장남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며 살고 있었는데 지난달 말에 갑자기 제게 전화를 하시더니 너네들은 돈 빌려간 건 대체 언제 다 갚을 생각이냐? 수억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푼돈 때문에 내가 전화까지 해야겠어? 내 돈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다. 저희가 사실 아이 둘 키우면서 제가 일을 쉬는 바람에 벌이까지 줄어드니까 예전처럼 돈을 쉽게 갚기는 어려워졌어요. 당연히 어머님께 빌린 돈을 가장 우선순위로 갚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명품을 사거나 남편이 차를 바꾸거나 흥청망청 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아껴서 살림하고 살았고 여유가 크게 없어도 어머님에게 용돈까지 드리고 있잖아요. 돈 빌린 지 2년도 넘어서 3년이 다 된 지금에 와서야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첫 해에 1,000만 원을 갚았고 애 낳느라 돈 들어갈 곳도 많고 벌이가 줄다 보니 그 뒤론 500만 원밖에 못 갚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도 어머님 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부 모아서 갚아드릴 생각이었어요. 퇴근한 남편에게 어머님이 돈 갚으라 했다고 말을 했더니 당장 다음날 저희 부부 적금 통장을 해약하게 되었습니다. 통장에 800만 원 정도 있었고 나머지 모자란 돈은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800만 원을 더 만들었어요. 그렇게 1,500만 원이 아닌 그동안의 이자까지 쳐서 1,600만 원을 만들어서 어머님께 보내드렸고 대신 이제부터는 그동안 드리던 용돈 30만 원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입금된 걸 확인하자마자 남편이 아닌 제게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얘 너도 진짜 독하다. 내가 농담으로 한번 잔소리 한 걸 가지고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1,500 주면 됐지 1,600은 뭔데? 이자 100만 원 받고 먹고 떨어지라는 거냐? 어머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었고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남편이 제 핸드폰을 뺏어들더니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돈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대체 뭐가 문제예요? 진짜 저희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우리 사는 꼴이 마음에 안 들면 앞으로 안 보고 살면 될 거 아닙니까? 남편이 화를 내고 전화기 넘어 시어머니도 저희 두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셨죠. 전화로는 얘기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이 혼자서 시댁에 다녀온다고 했고 집을 나간 지 거의 3시간 만에 다시 돌아와서는 앞으로 자기 엄마랑 얼굴 안 보고 살기로 했으니까 연락 오는 건 전부 받지 말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서로 얼굴 보고 살아봐야 좋은 말 나올 것도 없는데 집에 경조사 있을 때만 형을 통해서 연락하고 살기로 했어.
남편 얼굴이 말이 아니었지만 저도 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이 저를 왜 그렇게까지 싫어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시는지 짐작도 못하겠어요. 제가 최고의 며느리는 아니었어도 어머님에게 그렇게 욕먹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먼저 어머님을 미워한 적도 없는데 그저 제가 형님보다 키도 작고 만만해 보이니까 타겟을 저로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님이 남편한테는 도저히 연락을 못하겠다 생각하셨는지 저한테 전화하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서 우리 애들 얼굴 좀 보여달라 하시더라고요. 이 와중에 제가 어머님이랑 화해하고 잘 지내면 남편만 바보 만드는 꼴이 될 것 같아서 전화도 안 받고 어머님이 보내는 문자에 답장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눈치라서 연락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크고요. 얼마 전에 형님이 제게 전화하더니 요즘 저랑 시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니까 최근 들어서는 형님한테 시비 걸고 찝쩍거리기 시작했다는데 그 버릇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 형님은 저처럼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라서 어머님이랑 바로 한판 붙었더니 충격을 받으셨는지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다는데 솔직히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시원시원하게 어머님 하는 말을 받아쳤을 텐데 저 대신 형님이 어머님에게 며느리들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어머님 며느리들이 미우시죠? 왜 미워하시는지 모르지만 괜찮아요. 저도 어머님 싫어요. 동서도 어머님 싫어하고요. 어머님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천지에 어머님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노후에 요양병원에서 혼자 사시려고 그러세요? 머리 싸매고 누울 만도 하다 싶은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이제 칠순이 코앞인데 노년에 혼자 되고 싶지 않으면 조금 성질머리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